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기말평가 기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 기말평가는 이 강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을 간단히 쓰는 형식입니다. 이 강의 영상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21가지 재원 중에서 문명, 테러리즘, 전쟁 요 세 가지 주제만 생각해 볼게요.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주제들입니다. 먼저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이든 나라든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20일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날짜를 정말 세웠을까요? 그만큼 이제 전쟁이 이제 많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 현대 사회만 보더라도 시리아 내전, 또 IS의 부상, 브렉시트, 브렉시트 아시죠? 이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성어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EU가 불안정하고, 그죠? 그 지구촌 내에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죠. 이제 이런 긴장과 충돌 현상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지구상의 긴장과 갈등과 이 충돌의 문제는 결국 문명 충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소위 문명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학자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는 이건 유전적이고 생내적인 것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이 문명 간의 화해와 연합한다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 전쟁은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유발 하라리 교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문명이라는 거는 유전적이고 생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집단이 각기 놓인 시대와 환경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후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아예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이제 문명도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이. 그리고 한 집단 안에서 이 문명은 임시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컨대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독일은 불과 100년 사이에 정치 이 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왕조에서 공화국을 거쳐서 제국이 되었다가 연방공화국을 지나서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모를 거듭해 왔죠. 그런 것처럼 문명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기독교 문명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슬람 문명은 무슬림들이, 유대교 문명은 유대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DNA가 아니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처럼 넘사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 지지자들이 말하는 그 운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를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먹고 일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느 나라를 보든 다 거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지구상 지금 200여 개 주권 국가들이 있는데 거의 다 유엔 회원국이에요. 예, 물론 각각 그 다소간의 정치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국제무대의 일원으로서 공용의 매뉴얼을 정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의사들이 여러분 환자 치료하는 것만 봐도 아프리카 의사든 아메리카 의사든 아픈 환자들을 검사하고 진료하는 과정은 정말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또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이 경제 체제 아래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얘네들 IS조차도 예전에 시리아하고 이라크 여러 도시들 점령했을 때 유적 같은 거 시설물 엄청 많이 파괴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병원은 안 건드렸어요. 달러 안 건드렸다고요. 그렇게 미국 미워하면서도 미국 달러 안 태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정말 이 올림픽은 이 지구 자체가 이 동일 문명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아니에요? 내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된다는데 여러분 올림픽 참가국들의 국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슷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뭐가 그렇게 상종하지 못할 인종들일까요? 지구를 동일 문명권으로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인류가 싸워온 역사를 보라. 그렇게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 살육의 역사가 있었냐.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그게 인류가 동일 문명권에 속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예 다른 사람들이고 아예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윈스턴 처칠 못지않게 아돌프 히틀러도 분명한 유럽 문명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가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동일 문명권에서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동일 문명권에 속했다는 또 강력한 반증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 생태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 종들하고 이렇게 크게 다른 차이가 한 가지 있대요. 뭐냐면 동물 종들은 나눠지는 경우는 많지만 합치는 경우는 전혀 없대요. 예컨대 고릴라와 침팬지는 원래 한 종에서 나뉘어졌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시 하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집단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죠. 예. 연합과 공존, 화해와 상생은 인간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명 충돌 운운하거나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담을 쌓아서 연합과 공존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야말로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4년 전에 이번 대선에서는 뭐 거의 지금 패배 일보 직전인데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멕시코하고 국경에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콘크리트 담 쌓았잖아요. 그건 이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인 거죠. 21세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좀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이점만 부각해서 보면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럴 게 아니라
가능하면 공통점을 좀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만 빨리 가는 사람들 말고 함께 멀리 가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즘이에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제 테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은 딱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테러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사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전면전을 일으키겠죠. 전면전을 일으킬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가 이 테러리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요. 뭐냐면 파리 한 마리가 도자기 가게를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파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파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의 귀에 들어가서 웽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간지럽고 시끄러워가지고 날뛰면서 도자기 가게를 박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테러리스트가 그 미약한 힘으로 유발하는 공포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 1억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잖아요. 테러리즘이 노리는 지점이 정확하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는 쩔쩔매요.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자연재해로 10만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고요. 그죠? 사건,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치체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났다고 총리 물러가라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테러로 한 10명쯤만 사망해도 정치체제가 크게 흔들리죠. 왜냐하면 이 근대 국가의 정치체제라는 것이 대체로 모든 국민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지키겠다 하는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근대 국가는 강력하고 이런 정밀한 정보력과 군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부분의 테러를 막아 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비교적 테러리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전한 곳이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날 이 테러리즘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전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테러가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텅 비어있는 큰 항아리 속에 떨어지는 동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빈 항아리 속에 동전 몇 개 떨어뜨려 보세요. 소리 얼마나 크게 요란하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근대 국가는 이 정치 폭력을 막는데, 테러를 막는데 성공한 결과 테러에 더 취약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라리는 국가가 이 테러를 상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제언을 해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요. 예컨대 2001년에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주 아작을 냈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테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비밀스럽게 행동해라. 둘째, 언론은 필요 이상 위험을 부풀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테러 한번 나면 뭐 세상 다 끝날 것처럼, 다 죽을 것처럼 막 썰레발을 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러리즘이 노리는 거라는 거죠. 셋째, 개인도 너무 지나친 상력을 자제하라 그래요. 나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당하면 어떡하지? 예컨대 학교 등교하는데 어떤 또라이가 칼을 휘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상,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테러리즘이 노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유발 하라리의 말을 한 문단 인용하면서 이제 테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러의 궁극적인 성패는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가 테러범들에게 상상력을 납치당하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 과잉 대응하면 테러리즘은 성공한다. 반대로 우리가 테러범들로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해방시켜서 균형 있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테러리즘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 합니다. 전쟁은 잘만 하면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의 전쟁은 그래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전쟁에서 이기면 막대한 재화를 노획했죠.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도 그 재래식 전쟁의 득을 볼 나라들이 몇몇 있기는 하겠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개화된 이런 서방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러시아든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1세기에 이 주요 강대국들이 성공적인 전쟁, 지금과 같은 그 재래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유발 하라리가 크게 두 가지 들어요. 첫째는 전쟁이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여러분 경제 자산이 주로 뭐였어요? 물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곧 경제적 이득을 의미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획물이 많았다고요. 얻는 게 많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 경제 자산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아니거든요. 현대사회의 경제 자산은요. 이 매트리얼, 물질이 아니고요.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 땅 따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예. 공장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쟁을 해서 총 쏘고 칼을 쏘는 전쟁을 해서 그걸 빼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은 재래식 전쟁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발발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를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 전쟁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웬만한 수준, 현대사회에서 웬만한 수준의 그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나라를 공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몇 분 안 지나서 공격한 나라를 대상으로 컴퓨터 악성 코드, 논리폭탄 퍼붓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컨대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폭격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군사적으로 대응도 하겠죠. 군사적 대응도 대응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안 그럴걸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컴퓨터 지식 이걸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교전국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겠죠. 그럴 거라고요.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포탄 몇 발 날려가지고 피해 입힌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거라고요. 이건 사실은 뭐 피차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우리가 다른 약한 나라를 공격했다고 해도 그 나라가 웬만한 사이버전 능력만 갖춘 나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는 크고 수준은 낮지 않는 이런 전쟁을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재래식 전쟁이요. 이것이 이제 유발 하라리의 견해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발 하라리는 살짝 이제 우려 섞인 말을 잊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돈이 안 되고 사이버전으로 보복당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전쟁은 정말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재래식 전쟁은 믿지는 장사가 분명해. 그런데 어느 때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래도 전쟁은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서는 그런 계산을 하는 놈이 있거나 어떤 그 미친 국제 또라이가 다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놈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렇게 이제 전쟁을 피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의 양극단의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라는 식의 극단적인 이 불가피 논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나라들마다 군대를 증강하겠죠.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돈 들여서 군대 증강하고 군비 경쟁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타협 안 하겠죠. 돈 들인 게 얼만데, 전쟁 준비한 게 얼만데 말로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진다고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타협의 여지는 돈을 들이게 되고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타협의 여지는 돈 들인 거 아까워서라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 이번엔 반대예요. 전쟁은 없을 거라는 막연한 낙관도 금물이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때때로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경험해요. 한 줌도 안 되는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끝장승부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열받으면요. 그 남의 페라리 막 발로 차잖아요. 수억 물어줘야 되는데 승질 난다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져 죽을 걸 알면서도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전쟁 불가피론으로 가지 말 것.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마음속에 꼭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나라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간에도 싸워서 얻을 거는 없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싸워서 얻을 거 없어 진짜. 또 네가 없어져야 내가 있을 수 있고 네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외통수적인 생각 버리고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공생과 상생의 삶을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발 하라리에 져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중에서 문명, 테러리즘, 전쟁이라는 이 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또 여러분 좀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느끼신 점을 A4 용지 한 장을 넘지 않도록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학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